사이로 가. 아, 그러니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은 대구, 부산을 돌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갔다가 거의 월요일 날은 오늘 거의 새벽입니다. 12시 넘어서 도착하고, 또 화요일 날은 오늘 이제 원래는 오전 9시, 또 2시, 또 밤 9시인데, 지금 이제 오전은 지금 전날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지금 많고, 2시하고 또 밤 9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내일부터 이제 그 서울 쪽, 이제 그 목요일 날은 경기도 쪽 이렇게 쭉 이제 전국을 계속 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그 476번째 때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 할 때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세미나 1시간 반 정도, 한 20분 정도 될 텐데, 오늘 잘 듣고 나시면 누구든지 1, 2년 안에 월 소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득자가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가 또 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으시는데, 제 이야기 끝날 때 정도 되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실하면 치즈로 유명한데요. 임실에서는 매 10월 첫째 주에 5일 동안 치즈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거의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오는 우리나라 5대 축제 안에 들어간 축제가 현재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치즈 축제가 열릴 때 정말 이렇게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그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저희는 이 테마파크 한가운데서 이렇게 그 임실 치즈를 이용한 햄, 소세지, 함박 스테이크 등 여러가지 시국 강국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친한 F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먹거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믿음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친한 FM 믿음일 회장 정승관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또 이제 여기서 연애홀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바로 위에 본사 연애홀인데, 매월 그 둘째 주 화요일 날 전국에서 이제 사학과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번 달에는 여기 연애홀에서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임실 실내 체육관에서 또 저번 달에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월 달에는 저희가 운동의 기분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임실 사선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본사 앞인데, 실제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습니다. 저희 본사 앞에 모습이, 저희 본사 앞에 이렇게 메인 무대가 설치가 됐고요. 전국에서 엄청난 분들이 이렇게 와서 그날 하루 종일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저희 공장이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또 저희 회사 소개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선문역 1공장과 임실앤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저희 주무시는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환의 신자가 어버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란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16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둘, 셋! 실제로 유명한 임실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오늘의 공장. 의지와 닭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식육 가공 공장이라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그중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세지는 청소듯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국방송으로 저희 공장 안 구경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임실 치젤런 130종류가 넘는 여러 가지 식육 가공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네, 정말 그 맛있고 건강한 식품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친한 FM을 치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좀 재밌었던 게 EBS 극한 직업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힘든 그렇게 과정이 있는 그 공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컨셉이 바뀌었대요. 장인정신으로. 햄소세지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EBS 극한 직업에서 나왔었고요.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한 5년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임실 오가는 버스 택시 광고판에 좀 이따 가시면서 그 버스 택시 이렇게 마주치면 봐보세요. 전에는 청정 임실에 치즈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청정 임실에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소세지가 임실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이따 이제 좀 이야기 듣다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저희 업체는 또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뭐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 상들 중에 제일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햇섭 우수 영업장상이라는 상인데요.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햇섭민증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 12곳을 선정을 해서 해마다 코엑스에서 식상을 합니다. 근데 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제가 1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벽면, 천장, 나사 하나까지도 다 스테인리스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햄소세지 공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기하고 분말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또 이렇게 고기 있는 곳은 기름기가 있거든요. 뜨거운 물로 계속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하니까 습해요. 여기저기 막 녹이 쓰러져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난 여기서 생산하는 거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그럼 나는 이걸 경쟁력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스테인리스로 직원들 쓰는 용기 하나까지도 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더라도 또 직원들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직원들 옆에 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이게 과망창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경쟁력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년 지나서 여기 이 공장을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너무 규모가 커요.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CCTV를 46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사무실만 가도 막 CCTV가 달려있는데, 모니터가 달려져 있는데, 공장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가볼 수가 있어요. 직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감시용이 아니다. 이게 우리 경쟁력이다.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저희가 그 해서 우수 영업장상까지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건강에도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5년, 6년 전부터 지금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소금이 위험하대요.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플라스틱 쓰레기 있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90년 전부터 떠내려와서 바다에 쌓여져 있어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넘는데요. 그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서 80년, 90년 동안 삭고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바닷물을요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야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소금을 안전한가 싶어서 우리나라 소금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냐, 우리 일반인들 있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뭐가 되느냐?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번 연도도 1월 11일 날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급증.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나는 우리 회사 이름을 친한이라고 질 정도로 어버이 친자에 가라앉거든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식품만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뛰어들었는데 이런 이런 소금을 못 사용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가까운 전남 무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요.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방사능오염수, 중금수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뻐서 얼른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거기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명함을 서로 주고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대표님은 성씨가 염씨예요. 염자를 쓰시는 거예요. 대표님 성씨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신데요. 염문선 대표님이신데 여기까지 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요.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궈낸 소가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선일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선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야,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그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소금을 사용하는 업체가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가격이 한 5배가 비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걸 넣겠다. 그리고 내 제품에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이게 이제 적중을 해서 저희 회사는 좀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자, 근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10년 앞을 내다보면 어디 닦아주는 분들 한번 거기 사놓으면 되고 어디 주식을 사놓으면 많이 뽑거나 하더라도 거기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박사과정을 마쳤거든요.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능한 경영학 경제학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앞을 내다봐요. 어떤 사람이 미래의 주력 산업이다 하면 그 분야에 맞는 데다 투자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이제 많이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0년 전에 있죠. 10년 전에 삼성에다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3억 2천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3배니까. 근데 10년 전에 테슬라에다 투자해놨다. 그러면요 19억 2천입니다. 19억 4천. 많이 올랐죠? 10배 올랐, 20배 올랐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엔비디아라고 아시죠? 이번에 젠슨랑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GPU 26만 장 계약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 1억을. 그러면요 지금 362억이 돼 있대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비트코인다 10년 전에 1억을 비트코인을 살았다. 지금 420억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알고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에다 투자해놓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있죠. 우리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대세냐,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5년 후 우리의 미래입니다. 극과 극 기후 충격파로 세계 식량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요,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때문에 다 거의 온난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곡물들이 흉작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다 이거 우리나라 뉴스들입니다. 난립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 뭐 대한민국 쌀수입국이 된다. 배고픈 식탁이 이제 우리한테 펼쳐진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뉴스들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가 온다고. 심지어 있죠. 빵은 국어라는 시대가 5년 안에 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자체 생산량이 0.8%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다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밀 농사가 어디든지 흉작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캘리포, 미국, 호주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중국 이런 데서 자기네 자체 먹을 양이 부족해요.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요 빵이 엄청나게 빵을 구걸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식량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될 위기까지 놓일 나라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안에 대세는 뭐냐? 식량 쪽이에요. 식량 쪽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먹거리 쪽에.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먹거리, 제가 지금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식품 제조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맛있는 저희도 식품을 만들어서 이 소비자에게 가려면 꼭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희 걸 적게는 3억, 많게는 한 15억 원어치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어요. 이걸 15억 원어치를 가져가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얼마에 파느냐? 30억에 팔아요. 이게 보통 유통 구조가 그래요. 공장에서 나오면 도매, 소매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그 3만원짜리가 한 5, 6만원 되고 소비자한테 한 10만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유통 구조예요. 근데 제가 10년, 5년 안에 이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게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걸 먹는 이 소비자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중간에 유통 과정만 없다면 좀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버렸어요. 뭘 만들어냈느냐? 미드밀이라는 온라인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는 저희 거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고 건강한 식품들이 다 실려요. 처음에 11달 전에 시작할 때 110가지였거든요. 지금 1,500가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안에 거의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제철, 과일, 농산물, 축산물까지.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미드밀은요, 이 안에 생산자들이 먹거리를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 보면 공짜가 되는 거예요. 뭐 3만원, 5만원어치 간식을 사 먹었는데 그 이상이 들어오고 10만원어치 장을 봤는데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드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취지는 그거죠. 먹는 걸 공짜로 만들어주자. 근데 벌써 우리 미드밀 안에서 장보기 한 개 공짜가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미드밀을 만들 때 좀 유심히 받은 업체가 있어요. 혹시 그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온라인 먹거리 쇼핑몰이에요. 마켓컬리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먹거리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요, 7년 만에 1조를 넘기고 있어요. 매출 1조. 네. 10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기고 회원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 그냥 남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 보는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장 봤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장을 보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애터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애터미도 대단해요.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 그래요. 회원수는 400만 명.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애터미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애터미가 일사일품제도라는 걸 수부를 해요. 애터미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면 다른 제품을 받지 않아요. 비슷한 제품 다른 업체에서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좀 까다롭습니다. 예, 어떤 거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거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심사의 기간이 좀 길고 까다로운데 8년 전에 애터미가 햄 소세지를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을 했느냐? 저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년 동안 애터미에 햄 소세지를 독점으로 납품을 했어요. 애터미에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 치즈도 저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업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먹거리. 우리나라에서 연매출 2조입니다. 애터미는 화장품 건강식품이거든요. 1조예요. 먹거리 시장이 2배가 커요. 먹거리 회원 숫자가 1000만 명입니다. 화장품 건강식품은 400만 명이에요. 회원 숫자가 3배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먹거리로 애터미처럼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연구를 하냐면 제가 그 박사 논문을 4개를 쓰고 있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있고요. 마지막 논문을 제가 이제 다단계 이 네트워크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논문을.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예. 다단계에 대한 혹시 이미지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예. 별로 안 좋죠?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예. 왜 안 좋나 봤더니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10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 첫 번째, 판매 활동이에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 판매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보 전달 사업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발라보니까 얼굴 좋아졌어. 먹어보니까 건강해졌어 해서 이게 정보가 전달이 돼서 내 밑에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 소비로 인한 소득이 나에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네트워크인데 우리나라 네트워크는요.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하면서 팔고 다닙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었어요. 두 번째 단점은 가입비였어요. 모든 네트워크들이 첫 지급이라도 따야 돈이 된다고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카드로 필요하지도 않는 화장품 건강식품을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점이었어요. 세 번째 단점, 마감이었어요. 마감 때 다 죽여놓는 거예요.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 하고 지급 유지가 안 되면 지급 박탈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월 내 지급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건데 투자를 했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안 해요. 다 잠자는 고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점, 이 원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 치고 원망 안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원망 듣나 봤더니 꼭 필요한 제품을 샀다면 원망을 안 할 텐데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이 네트워크의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그것도 먹거리로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작년 8월 14일 날 전부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하고 세 번째,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막 돈을 주다가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법적으로 1억 이상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놔야 돼요.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보상해줄게.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미드밀 엄청납니다. 이 맛있는 먹거리도요. 처음에 110가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 1500가지가 넘었고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미드밀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저희 미드밀 장만 보고 사업만 해도 엄청난 부자가 돼요. 보통 네트워크들이 35% 이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먹거리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 미드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돈이 안 돼요. 있긴 있어도. 왜 돈이 안 되느냐?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는데 이게 거의 좀 PV가라는 걸 기준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 PV가가 우리 미드밀에 들어와 보시면 판매 가격의 50%, 70%, 100%까지 또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다 들어가 보세요. 먹거리 판매 가격의 PV가 높아야 10%고요. 4%, 5%가 저희 최저가 30%에서 100%까지 있는데 타 네트워크는 30%에서 10%밖에 안 돼요. 저희가 10배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당이 저희가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들보다도 수당이 한 10배가 높아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돈 벌려면 PV가 높은 화장품 건강식품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드밀, 자 지금부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 미드밀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느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제 땜이랑 1시간 20분 정도 잘 듣고 나시면
정말 누구든지 1, 2년 안에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되고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저희 거 마케팅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있어요. 내가 사서 우리 믿음에서 장봐서 사서 드신 거 2%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내가 사 먹으면 무조건 2%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1대에서 15대까지 프로보너스가 30%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내 바로 1대에서 일어나는 몇을 나한테 2% 들어오고 2대에서 일어나는 몇이 2%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2%씩.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 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과연 우리 미디밀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한 달에 최하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최고가 아니고 최하 소득을 그걸 한번 계산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보통 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거기 가서 먹으니까 맛있더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전제 조건을 한번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내가 세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 또 세 사람도 세 사람들한테 쭉 전달을 했다. 이렇게 15대까지. 그런데 최소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늘은 12대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트에 한번 장을 보러 가면 얼마 정도 장을 보게 되시나요? 우리 대표님 혹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보통 얼마 정도 장을 보던가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게 되죠. 마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10만 원으로 우리 믿음이라서 10만 원 장을 받다 했었을 때 15대가 아니고 12대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10만 원어치 장을 보고 10만 원 장을 보고 12대까지 계신 분들이 10만 원 장을 받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8억이 들어와요. 10만 원 장을 받는데 8억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먹거리의 파워예요. 먹거리 마켓 관리가 10년 만에 2조를 넘길 수 있고 1,0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사람한테 쭉 전달해서 이 12대까지 내려오면요. 회원 숫자가 거의 80만 명이에요. 제가 전주에 살거든요. 전주시 인구가 70만 명이거든요. 세 사람한테만 전달이 돼도 12대만 들어도 80만 명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왜 걸리느냐?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나는 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거든요. 오늘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약해져요. 열정이.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실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10만 원 장부기를 하고 12대까지 계신 분들이 10만 원 장부기를 했다. 8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달 내려가다 보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10%가 이루어졌다. 그럼 얼마냐? 8천만 원. 10만 원 장부했는데 8천만 원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전달하는 게 내려가다가 너무 약해졌어요.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 1%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1%만 이루어졌다. 그래도 80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장부했는데 매달 800만 원씩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내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먹거리 쇼핑몰의 파워예요. 근데 이 과정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 10가지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저희 믿음에. 우리 믿음에서 누가 김치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없고요. 누가 설렁탕, 추어탕, 감자탕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판매 없어요. 가입비, 마감, 직급유지, 직급박탈 없어요. 내가 꼭 필요한 장부기만 했는데 집에 재고 쌓이냐? 재고 안 써요. 그리고 투자한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휴명 무객 원망 들릴 거 없다. 네트워크의 단점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면서 그것도 먹거리로 이렇게 1%만 이루어져도 800만 원, 10%만 이루어져도 8천만 원 다 이루어지면 8억까지 벌 수 있는 사업이 우리 믿음의 사업이에요. 아마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엄청난 고소득자가 상생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일만의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데서 못 따라오는 경쟁력. 첫 번째, 우리는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 하나로 사업이 돼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휴대폰으로 절대 사업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친구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제품도 좋고 돈도 되겠더라. 들어가 보니까 3,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8,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2, 300만 원짜리 건강 기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일 세미나 가세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근데 혹시 이런 카톡은 어떨까요? 야 친구야 내가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추어탕을 한 이틀 먹으니까 힘이 나네. 근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혀.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미꾸라지가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를 통으로 넣대.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네. 근데 한 봉에 4,300원밖에 안 해. 네. 어때요?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좋은 정보예요? 좋은 정보죠? 친구가 사서 먹겠죠? 네. 친구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먹거리다 보니까. 두 번째, 부담 없고 무료가요. 우리 무료가요. 세 번째, 정형 무료 취급받기 어렵고. 다른 데는요, 이 매출, 직급 유지 못하면 박탈돼 버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마감 없고 직급 유지 없고. 다른 네트워크들 제일 힘든 게 마감이거든요. 월말에 직급 맞추고 매출 맞추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미디멜에 있다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내 밑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던지 간에 나는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와요. 3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3만 원 이상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시면 이 모든 수당을 다 받아요. 근데 실은 저는 이 그 3만 원 이상 이 장부기도 원래는 안 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1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3만 원 이상 장부기를 둔 이유, 제가 마지막에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진짜 1, 2년 안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소득이. 3, 4년에 억대로 도달해요. 근데 그때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미드밀에서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다고 소문 들었는데 미드밀 제품들 정말 맛있어? 그리고 나도 그거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이렇게 사서 먹어봤어야 맛있다 없다 얘기는 해줄 거 아니에요. 3만 원 정도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야 주문하는 방법 안 잊어버리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 장부기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4만 원 장부기를 못했어요. 이번 달에. 괜찮아요. 뭐 자격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음 달에 4만 원 장부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일어난 매출 1대에서 15대까지 다 들어와요. 저희는 자격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왜냐면 그 3만 원 장부기를 어떻게 한 1, 2년 만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크게 두 줄기의 마케팅이 있어요. 아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요. 5나 6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애텀이 들어보셨나요? 네. 프라임 방식이라고 해요. 바이너리 방식. 그 바이너리 방식과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 의해서 마케팅들이 막 만들어져 왔어요. 제가 그 두 마케팅과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미디어 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 마케팅인지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친구예요. 얘가 내 친구예요. 내가 내 친구 화면을 가입을 시켰더니 내 친구가 개박이에요. 전국을 전 세계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드라이 마케팅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드라이 마케팅에서 전국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막 전 세계까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드라이 마케팅에서 얘 밑에 인원 회원도 많아지고 해서 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성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2억 정도 벌면 성공한 거죠? 네. 그런데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친구는 이렇게 두 라인인데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친구 통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억 들어갈 때 내 통장에는 돈 들어오느냐? 드라이 마케팅에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네. 왜 안 들어오느냐?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한 라인밖에 때문에 돈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100억의 매출이 적은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엄청나게 큰 매출이죠? 근데 이 100억의 매출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없었으면 이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켜서 봐요. 이 100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때문에 일어난 100억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10원 한 푼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매출. 또 하나, 브레이크웨이 방식 5나이, 6나이 있어야 돼요. 한 나이만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있잖아요. 그걸로 회사에 기여한 거잖아요. 근데 한 나이만 있으면 뭐 최고직 되고 중간직급자도 안 돼요. 거의 최하직급자만 해야 돼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한 나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미리미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미리미. 자, 얘가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열심히 막 사업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무 고맙다. 내가 미리미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보는데 나 그거 공짜가 됐어.
내가 우리 미드밀에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모시고 갔더니 몇 달 지나니까 한 100여 명 됐네? 100여 명이 10만원 정비하니까 내 통장에 12만원 들어왔어. 내가 모은 데서 공짜야. 지금 우리 미드밀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짜 되신 분들이.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자, 봐보세요. 내 친구 통장에 12만원 들어갈 때 내 통장에는 12만원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네. 왜? 다 내 15대 안에 있으니까요. 나한테 똑같이 12만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친구야 고맙다. 내가 미드밀에 한 4, 50명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 세미나에 내 회원이 벌써 한 8, 9천 명 됐어. 8, 9천 명이 10만원 장부하니까 내 통장에 지금 한 돈 1,000만원씩 들어오고 있네. 네. 내 친구 통장에 돈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을 때 내 통장에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가요? 들어와요. 똑같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 내 15대 안에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네. 내 친구 밑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내 친구 통장에 몇천만원 들어가면 내 통장에도 몇천만원 들어오고요. 몇 억이 들어가면 내 통장에도 몇 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나이만 가지고 그것도 먹거리고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곳 우리 미드밀의 최초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 미드밀의 또 하나의 경쟁력 휴면 고객 오고 15대까지 2% 이게 뭐 말이냐? 다른 네트워크들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막 회원들을 많이 이렇게 막 가입을 시켰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근데 이 회원의 90%에서 80%는요 그냥 안 해요. 이 사업도 않고 물건 났어요. 그게 그 통계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마다 7월 30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 네트워크 업체들 회원 90%는 거의 안 해요. 10%만 활동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미드밀은 이 회원들 있죠? 다 물건도 쓰고 장도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회원들 관리를 다 누가 하냐면 다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줘요. 수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이 밑에 있는 회원들에게 수시로 그렇게 연락을 드려요. 어떤 카톡을 보냈냐?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3대 고민이거든요.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우리 그 카톡이나 문자 받고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다 이 회원들이 야 미드밀에서 저희 미드밀에서 판매하는 거의 최저가거든요. 다른 쇼핑몰에서 사서 먹은 거로 끝나는데 미드밀에서 사서 먹은 게 이렇게 돈이 되고 공짜가 되다 보니까 다 우리 미드밀에서 장부기들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회원 관리를 다 해주다 보니까 다 잠자는 고객이 없어진다. 이제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느냐? 우리 미드밀 3만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0만원 이상 장부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사실 장부기 하려면 10만원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릴까 하다가 7월달 때 이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10만원 이상 장부기를 하죠? 한 달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려요. 뭐냐? 자, 내가 있고 내 밑에 파트너들이 있고 또 우리 미드밀의 모든 고객들 전체 다 10만원 이상 장부기를 한다. 그분들을 한쪽으로 모아요. 매달려요. 컴퓨터상에서 모아서 랜덤으로 돌려요. 돌려서 두 라인으로 랜덤으로 쫙 펼쳐요. 그래서 이 1등 1대에서 20대까지 0.1%씩 다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이 얼마 들어가세요? 1억이에요. 2등은 5천만 원이고 3등은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마케팅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마케팅이냐면 오늘 막 가입했어요. 밑에 회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10만 원 장부기를 했더니 랜덤으로 돌려서 1등이 되어버렸다. 그럼 1억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20대까지 꽉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대에서 20대까지 꽉 차려면 한 200만 명 정도 가 있어야 돼요.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낮춰볼게요, 숫자를. 100만 명이 10만 원 장부기를 했다. 네. 1등이 5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괜찮긴 하죠. 2등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더 낮춰볼게요. 이건 아마 3년 안에 될 거예요. 자, 10만 명이 10만 원 장부기했다. 1등이 500만 원이에요. 2등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건 아마 내년 정도면 될 건데, 자, 10,000명이 10만 원 장부기했다. 1등이 50만 원이에요. 이건 괜찮나요? 금액이 적게 드렸나요? 예? 괜찮죠? 10만 원 장부기인데 50만 원이니까 큰데요,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아시냐면, 이 버튼을 언제 누르냐면 회사에서 버튼을 눌러놓고 1등 누구 2등 누구 발표하면 꼭 공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작 같고. 그래서 이 버튼을 언제 누르냐?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본사 연영을 해서 이제 그 VIP 콘서트를 하거든요. 전국의 사업가들이 오세요.
그때 저번 달 1등이 우리 문 앞에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라인으로 쫙 펼쳐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4,500명 된 데서 1등이 당첨됐는데 회장이 가서 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20만 원, 50만 원 주면 내가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등이 1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1등에게 별도로 100만 원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1등이 50만 원이다. 50만 원 별도 100만 원, 15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1등이 90만 원이다. 90만 원 별도 100만 원, 19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7월 달부터 이렇게 1등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어요. 1등에게. 처음에 1등은 17만 원 장국이더라고요. 회원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달 1등은 13만 원 장국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 이제 1등이 몇 천만 원, 3년 되면 1등이 정말 1억 될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장국이고 한 달 동안 막 기대가 이제 있겠죠. 1등한테도 1억이고 2등한테도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 10,000명이 10만 원 장복했다. 여기서 1등 50만 원이죠. 그런데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들어오고 우리 믿음에서 얼마 받는 분이 탄생된 줄 아세요? 월 1,000만 원 받는 분이 탄생돼요. 우리나라 어떤 네트워크도 먹거리 10,000명이 10만 원 장복해가지고 1,000만 원대 수업자 안 탄생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리고 또 10만 명이 10만 원 장복하면 여기에서 1등 500만 원이죠. 1대에서 15대까지 1억 받는 분이 탄생돼요. 이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100만 명이 10만 원 장복하면 여기서 1등이 5천이 있죠. 여기에서 10억대 수업자가 탄생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서는 3년 정도면 월 10억대 수업자가 탄생이 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요 꼭 필요한 제품만 샀다. 우리 믿음이라서 필요하지 않은 거 돈 된다고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먹거리만 자기가 필요한 먹거리만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이미지가 안 좋아진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데 돈 된다고 샀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샀다. 두 번째 나만 장봐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네트워크들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네트워크는 맨 밑에서부터 무너져요. 맨 밑에 계시는 분 뭐 회원도 없고 돈도 안 되잖아요. 매달 뭐 마감 주고 하는 거 얼마 사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쭈르륵 같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도민회사로. 근데 우리 믿으면은 맨 밑이 튼튼해요. 꼭 필요한 먹거리만 사왔단 말이에요. 맨 밑에서 장보기를 했어요. 한 10만 원어치. 그 위에 계신 분이 3만 원 장보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3만 원어치만 해도 2%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3만 원 할까요? 10만 원 할까요? 10만 원 하죠. 그럼 여기에서 1등도 되고 2등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맨 밑에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장보기 안 할 수가 없죠. 장보기만 해도 먹는 게 공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일은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해마다 7월 30일 날 발표하는 표예요. 일이 혹시 여기 표 중에 아시는 업체 몇 개나 되세요? 이렇게 대강 봤었을 때. 이렇게 혹시 몇 개나 되세요? 대략 봤었을 때. 8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 표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자, 1위 어딘가요? 아메이. 그쵸? 1조 2천, 2위, 애터미,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여기 빨간색이 많이 보이나요? 검정색이 많이 보이나요? 여기 빨간색이죠? 매출 떨어지는 업체들이에요. 1위 업체는 1조 2천에서 1조 1천억, 9천억에서 8천억, 이렇게 다 보통 몇백억에서 1천억 단위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매출이 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요. 이제는 화장품, 건강식품, 팔기도 어렵고 얼굴 보고 사지기도 어려워요. 앞으로의 대세는 뭔지 아세요? 먹거리예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 가족 어디에서 저렴하게 장보기 하나밖에 가실거리거든요. 근데 믿음일에서는 먹는 게 공짜가 된대. 믿음일에서는 장보기만 해도 엄청난 소득이 된대. 다 우리 믿음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쪽에서는 저희 쪽이 난리예요. 근데 자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도요. 이렇게 억대 소득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달에 돈천에서 1억 3억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4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야,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한 달에 이렇게 몇 천에서 억을 벌 수 있을까?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보기도 했어요. 만나봤는데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어요. 성공한 방법이 다 100% 똑같았어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를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솔직히 이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하고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한 일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희한했어요. 이분들 말고 여기 업체들마다 회원들 90%, 정말 90%예요. 그 회원들 이분들하고 똑같이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하고 하고 있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제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연구를 한 결과 제가 답을 찾아내버렸어요.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리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답대로만 하면 이분들처럼 똑같이 몇 천만 원에서 억은 다 벌 수가 있어요. 자,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답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1,600만 명 중에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공무원들 빼고 가입 못할 사람들 빼면 약 900만 명 정도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00만 명 안에서도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내가 하는 데 만족해. 그럼 그런 분들 빼면 현실적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숫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돼요. 자, 이게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해 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1위업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95년 7월 20일 등록됐거든요. 3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100만 명이 넘었다가요,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2위업체 최고 기록을 냈거든요. 17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300만 명 넘었다가 400만 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30년 동안 400만 명, 500만 명 되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회사가 우리 업체 100만 명 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 심리학인데 화장품 건강식품은 네트워크 업체가 300만 명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소비 심리학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 연구하는데 공통점을 찾아낸 게 있어요. 뭐냐? 50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이게 뭐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월 몇천에서 억을 벌고 있지 50만 명 넘어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500만 명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50만 명이 가입됐다. 몇 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됐죠.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되면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어디에 가서 얘기하더라도요. 꼭 두 가지 말을 해요. 이거 내가 가입했는데 미안해. 아니면 이거 내 동생이 하는데 내 친구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면요. 어디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이 꼭 한둘은 있어요. 경쟁자가 벌써 많이 생겨 있다 보니까 성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만 명이 넘어가요. 두 번째, 이분들 중에 상위 1%, 이 상위 1%, 1억, 2억, 3억을 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상위 1%가 됐을까 연구를 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 상위 1%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5만 명까지는 소문이 안 나 있어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 듣는 얘기라 다 가입돼요. 쓸어담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상위 1%가 돼 있더라. 결국 네트워크는 누가 성공하냐?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였어요. 성실하게만 하면 돼요. 꾸준히만 하면 타이밍만 잡으면 성공하는 네트워크였지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해봤자 타이밍 놓쳐버리면 성공 못하는 게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10,000명 이전에 우르르 없어져요. 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업체들이 4,000명, 5,000명만 돼도 소문이 나요. 제품 별로야, 마케팅 별로야 하면 소문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50만 명 넘었다고 하면 힘 빠지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5,000명 넘었으면 5,000명인가 하면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이제 47,000명 넘어왔어요. 50만 명 안 넘었죠. 아직 5만 명 안 넘었죠. 10,000명은 넘었죠. 이 10,000명에서 5만 명을 뭐라고 부르냐? 검증된 초창이라고 불러요. 이때 시작을 하면 여기 있는 분들처럼 1억, 2억, 3억을 벌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초창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 너무 귀한 자리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 딱 1년에서 2년 동안 70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냐? 오늘 댁에 가셔서 노트를 펴놓고
70명 리스트만 뽑으세요. 뽑아서 제 세미나를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 날은 부산, 대구, 화요일 날은 군사, 수요일 날은 서울 쪽, 그다음 목요일 날은 경기도 쪽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세미나를 이 리스트를 뽑아서 한 명씩만 세미나를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 20명 듣게 하죠. 그럼 그 밑에 벌써 한 2, 3천 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4, 50명 듣게 하죠. 그럼 만여 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내 밑에서 그냥 뭐 장보기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내 밑에서 한 억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뭐 한 10억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다 장보기 하는 분들. 그래서 내 통장에 매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디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미디밀에 이제 그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8단계 직급이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들은 이 직급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만에서 5,000만이 들어오고 있다. 이글 프로라고 해요. 회사에서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리고 한 달에 2, 3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부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 1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홀인원 프로라고 해요. 회사에서 대형 자동차를 뽑아드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활동비를 해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부에 한 것밖에 없어요. 월말에 마감수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미드밀에서 최고 직급 월 10억을 벌면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라고 최고 직급자가 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3명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요 10명 이상 나오고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요 우리 미드밀 안에 3년 안에 160명에서 200명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이 70명 리스트만 뽑아서 꾸준히 하시면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되고 1억 10억대 소득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억 그랜드 슬램 챔피언에게 뭘로 시상을 생각을 하다가 20억을 포크레인으로 떠서 드릴 거예요. 20억을 포크레인.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업체는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주거든요. 저희는 거기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20억을 포크레인으로 떠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제가 마무리를 좀 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계획을 우리가 보통 세우잖아요. 근데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97년도에 어떤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제 모든 계획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부터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실예로. 제가 지금 햄소세지 공장을 하고 있는데 햄소세지 공장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느냐? 식당을 했어요. 서신동 전주 롯데백화점 옆에서 부대찌개 식당을 28평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저예요. 제가 이렇게 햄소세지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 햄소세지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 것보다 더 건강한 햄소세지는 없는데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부제 색소도 넣고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서울 쪽으로 갈 때 소문이 날까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햄소세지의 종주국 독일에서는 마이스터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나 봤더니요.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식욕 올림픽이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국 한 1,000여 업체가 출전해요. 거기에서 메달 딴 걸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다 이거다. 그럼 나도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면 소문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메달을 한두 개 가지고는 약하고 10개 이상의 메달 따가지고 오면 적게 소문 나겠지?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10개 이상 따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97년도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노트에 적는다. 계획이 세워진 노트에 적는다. 적어놓은 계획과 적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차이 나요. 오늘 70명 리스트 작성하시는 분요 1, 2년에 무조건 1,000만 원 넘어가요. 지금 시기가 3, 4년 안에 억대도 돼요. 적지 않으신 분은 안 돼요. 그래서 노트에 적는다. 두 번째,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다. 2019 IFFA 독일 식욕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획득. 집에다도 식당에다도 책상 앞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한테 말한다요.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하는 화근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세요. 제가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다가요. 손님들 테이블에 부대찌개가 끓거든요. 그럼 제가 국자를 가지고 와서 저어드려요. 고객님, 제가 3년 후에 독일 식욕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손님들에게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셔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희 부사장님하고 8시 반, 9시 영업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햄 소세지이면서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햄 소세지를. 네. 집에 오면 새벽 2시, 6시까지 딱 4시간만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 3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71kg, 2kg 나가는데 10kg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우리 그 식당 모델 제가 이렇게 집에 섰어요. 소세지 들고. 근데 이때는 얼굴이 좋았는데 10kg가 빠진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살이 쭉 빠지면서 북한 이민구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져 버렸어요. 저는 원래 얼굴이 좀 까매요. 시골 출신이라. 근데 새카매져 버렸어요. 왜 새카매졌느냐? 기미 있잖아요. 기미가 저는 햇빛 많이 보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3년을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자들이 기미가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 기미가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살짝 남아있는데 이렇게 3년을 하고 드디어 독일 시기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SBS 전국 뉴스입니다.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우리 임실을 대표하는 구워먹는 치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묵은지, 또 우리 청양고추, 또 인삼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SBS, KBS, MBC 뉴스에 나오면서 제 계획대로 그 소문 안 나던 우리 업체가 전국에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심지어 임실 오다 보면 임실 가면 사선문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선문에는 개인 프랭카드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군 행사만 걸려요. 제 프랭카드가 이렇게 아시아 최다 메달 석권, 금메달 7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에서 2달 동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오겠다고 했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10개가 뭐예요? 17개의 메달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났잖아요.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성공의 법칙을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 둘째거든요. 옆에는 누구종 씨 아시나요?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관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그 기네스북 아시죠? 한국에도 기네스북이 있어요. 한국 기록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한국 기록원에 등재가 됐는데 뭘로 등재가 됐느냐? 아빠가 요리가 취미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술 만드는 거 주조, 그다음 가장 어려운 게 보거예요. 식품과학 섭제조. 이 10개의 식품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10개를 다 따버렸어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최연소 최다 그 기록으로 한국 기록원에 등재돼서 이 인증서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서거석 교육관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솔직히 준비운동이에요. 진짜 성공의 비밀이 따로 있어요. 이거 알고 나면 지금부터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제 노트에 보면 층계 그림 보이시죠? 층계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 한 번에 못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다가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하고 내려와 버려요. 한 어떤 사람 죽게 살기로 한 90계단 올라갔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했다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내려와 버려요. 그 사람이 성공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50계단은 5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과정 관문의 단계인데 그냥 실망하고 왜 힘들어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제가 이 과정을 기뻐하게끔 훈련을 시켜놨더니 저희 아이가요 10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얘는 기뻐서 잘 와요. 아빠 나 또 떨어졌어. 50계단 올라갔네. 실력 좋아졌어. 이렇게. 3-4번 떨어지면 지쳐서 포기하거든요. 얘는 더 기뻐서 잘 와요. 아빠 나 90계단 올라갔어. 실력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 다음엔 학교 갈 것 같아.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더라도 실력은 좋아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을까요?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한 번 떨어지면 실망하고, 두 번 떨어지면 좌절하고, 세 번 떨어지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떨어질 때마다 실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보다 보면 결국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97년도부터 이 모든 계획을 이제 과정을 기뻐하다 보고 포기를 안 하다 보면 다 이루게 됐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 3주 기업을 만들겠다고 이거 저희 거 이제 그 자체 건강주도 출시될 제품입니다. 이 제품 나오면 정말 회의적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10년 전에 큰 계획을 하나를 세웠어요. 연매출 3조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근데 이 3조 되는 목표는요, 지금까지 제가 세워왔던 제가 97년도부터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왔는데 제가 지금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야,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 그런 걸 느끼실 텐데, 10년 전에 3조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계획하고 달라요. 이거 100개 단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 3조 계획을 올라가야 되는 큰 힘든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실례로 제가 이렇게 돈벗이라는 식당을 했어요. 일공장을 세웠어요. 사선문 옆에다. 제 모든 재산을 다 떨었어요. 예, 대출까지도 받아서. 직원들 11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 4천만 원 정도 고정비가 나가더라고요. 월급이. 저는 6개월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소세지 공장이.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요, 2년 6개월, 3년이 다 되도록 저희가 제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이름 없다. 조금만 더 시골에 있다. 안 받아줘요. 그 3년 가까이를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 처음에 몇 달은 그냥 제 모아놓은 돈을 월급 줬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신협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5천 두 개를 개설했어요. 한 달, 세 달도 되기 전에 꽉 차버렸어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친척들부터.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 돈 받아가면서 월급을 줬어요. 제가 지금도 제 목숨처럼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직원들 월급. 직원들 월급만큼 절대 안 밀린다. 이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3년을 지켰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독일 올림픽 나갔다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뉴스에 나오고 나니까 다음 날부터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초록마을 아시죠? 오아시스, 마켓컬리 막 이런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롯데백화점 이런 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루 생산량 일종이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주문을 못 받아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저에게 1000에서 150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목표는 연매출 3조다. 이 공장을 바로 왔어요. 여기 이 공장을. 직원들을 30명을 더 뽑아요. 공장 규모는 10배가 커졌어요. 이제는 고정비가요 3, 4천이 아니에요. 1억 3, 4천이잖아요. 매달.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이상한 몸에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일만 넘어가면 가슴 답답한 숨막힘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월말 때 가죠. 집에 가서 잠을 잘 자고 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매달 1억 3, 4천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대로 잘못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눈 뜨면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또 이 공간도 안정화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조군요 3조 죽었다 깨어나도 택도 없어요. 잘해야 400억이에요. 3조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유통을 만들자 해서 이 미리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미리미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조를 제가 사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지금 유통은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자동차를 13만 킬로를 넘게 갔어요. 그리고 1년 지금 현재 이 자리가요, 476번째 되는 세미나예요. 잠을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못 자요. 집에 오면 새벽이니까 매일매일 3년.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2-3시간밖에 못 자지만 피로가 풀려버린 거예요. 왜 풀리냐? 저는 이 세미나 한 번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집에 와서 잠을 자라 하면 너무 기뻐요. 야, 오늘도 20계단 올라갔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기뻐요. 오늘도 한 30계단 올라가게 돼 있네? 기쁘다가 보니까 피로가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들 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2028년도 우리 미리미리 연매출 1조 2천억으로 우리나라 내통 1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여기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먹어보고 장보고 세미나하고 막 꾸준히 같이 해주죠. 우리 미리미리 우리나라 내통 1위가 되어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 억대 숫자가 다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내 이 정신은 97년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왔는데 내 이 몸도 성공의 치즈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전주에 건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혹시 전주 사시나요? 네. 건진산 가보셨나요? 네. 건진산이라는 산을 제가 이렇게 등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벤치하이기를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쉬시려고 제 옆에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쭤보니까 70이세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 버렸어요. 60대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말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했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쉬어지고 운동이 됐대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탔대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허벅지가 전부 다 붉고 단단하고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자전거 한 대를 사드렸어요. 저도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이루려면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 믿음을 1년에서 2년 동안 70명 리스트 작성해서 한 번씩만 세미나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성공이 돼 있어요.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벌어요. 그 이상 다 벌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는 제가 6개월을 잡았어요. 부사장님 앞으로 우리 6개월 동안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자전거를 탑니다. 하고 둘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고 무릎에 관절염도 있고 몸도 약하세요. 오케이. 이때 얼굴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다가 건지삼에 고옥바위랑 바위가 있어요. 제가 이 바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것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미끄러운 바위만 올라가면. 자전거를 다 타고 마지막에 30번씩만 도전하자. 그래서 매일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남의 꿈을 뱉고 살며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성공의 법칙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절염이 다 좋아졌어요. 오케이, 정신 잡혔어.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오케이, 제가 외치는 소리 들리세요? 끝까지. 그리고 저는 바위를 연습하니까 층계가 올라갔더라고요. 굴곡이 좀 쉽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고.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경란 계단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하니까. 세상이고 내가 가진 많은 꿈을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눈이 와서 핑파해졌어요. 한 걸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다 똑같네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 보면 난관에 무조건 부딪혀요. 사람들은 그때 포기해버려요. 자전거를 못한다? 그날은요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90일 만에 고급바위로 올라갔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웃어주는 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저에게 마지막 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여기 이제 전국일보 신문에도 제가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인데 저는 우리 믿음의 수익금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준 도지사님이고 옆에 시군 교수님이신데 도지사님도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와주신 것이 저희 업체거든요. 저희는 전라북도의 우수 기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도 기업을 지정을 해서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저희가 우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걸 꾸준히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는 회사에서 다 함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먹어보고 장보고 세미나 오면 꾸준히 1, 2년만 해보세요. 세미나 한 사람씩만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네트워크도 10분을 모시고 하면 절반은 뒤돌아서 욕해요. 결국 다단계 시작해서 다단계 연애하고 근데 우리 믿음이 10분을 모시고 와보세요. 야 이런 게 다 있었어. 이런 거라면 너무 좋다. 다 좋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같이 1, 2년만 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달에 뭐 5천에서 뭐 1억만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는데 1억이 뭐예요? 2억,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